아빠들의 로망이죠. 국내 대표 MPV 이 바뀝니다. 야, 이 차가 한국에 출시한다고? 중국산 전기 승용차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제2의 테슬라 역할을 해낼지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남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소환 기자고요. 드디어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활기차게 자동남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 아주 솔깃합니다. 과연 2023년 새해에 어떤 차들이 나올까인데요. 어떤 또 신차들이 등장해서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완성차 회사들의 2023년 신차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내 수입 판매 1등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벤츠 올해 굵직한 차 2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새로운 전기 SUV죠. EQS SUV가 상반기 출시를 합니다. 외관은 요즘 벤츠의 EQ 라인업이죠. 전동화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공기 역학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커다란 벤츠 로고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블랙 소재를 가득가득 둘러서 조금 더 고급화에 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유럽에서 인증받았을 때 600km나 달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꽤나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멋을 소비자들을 위해서 벤츠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죠.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이 2인승 고성능 로드스터 SL이 드디어 7세대 완전 변경으로 국내 땅을 밟습니다. 뚜껑을 열고 달린다는 거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에 맞서는 영원한 라이벌이죠. BMW 물량으로 승부합니다. 와, 벤츠보다 훨씬 많은 신차들을 올해 쏟아내는데요. 엔트리급 X1이 완전 변경으로 돌아옵니다. 새 플랫폼을 바탕으로 크기가 부쩍 커졌고요. 안쪽의 패키징 역시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실내는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통해서 먼저 선보였던 풀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요. 파워트레인은 3기통 1.5리터, 4기통 2.0리터 가솔린 폭넓게 준비를 해놓았고 특히 한국 시장에는 전동화 버전이죠. iX1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녀석 최고 출력 313마력에 이르고요. 1회 충전 시 최장 44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차 정말 기대해 볼 것 같아요. 볼륨 차종인 5 시리즈의 완전 변경도 국내에 출시합니다. 아마 올해 BMW 그리고 수입차 중에 가장 또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지금 스파이샷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공개된 사진이 없어서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5 시리즈 완전 변경 일단 올해 안에는 한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기대되는 차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차가 한국에 출시한다고? 이걸 한국에 뽑아내줘? 야, 진짜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 바로 M3 투어링입니다. 이 실용성 좋고 화려하고 거대한 외관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여기에 M 배지까지 붙였으니까 이거 진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살 이유가 없네요. 완전히 새로운 차도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M 전용 대형 SUV XM인데요. 정말 디자인만 보면 좀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이런 차가 나온다고 살짝 의아스럽기도 하죠. 참고로 이 녀석 파워트레인은 V8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굴립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도 넉넉히 또 탑재를 했다고 하니까 순수 전기 모드로만 거의 80-9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정말 만능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3대장 마지막 브랜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고성능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먼저 입문형 세단 RS3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아반떼와 비슷한 준중형 세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고 출력 410마력을 발휘하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빠른 가속감을 선사해준다고 하네요. 플래그십 SUV Q7의 고성능 버전이죠. SQ7도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외에 젊은 감각을 앞세운 고성능 플래그십 세단 S8도 출격을 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엔진을 얹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500마력 후반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문형 소형 SUV Q2가 부분 변경을 거쳐서 한국에 진출을 합니다. 자, 이제 독일 3사를 위협하는 수입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푸조 신차를 출시합니다. 408이라는 배지를 붙였고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살짝 패스트백,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이 나는 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프는 반대로 순수 전기 SUV 어벤저를 상반기 중에 국내 출시합니다. 컴패스를 닮은 이 아주 지프 특유의 강인한 외관, 여기에 소형 전기 SUV 지프에서 만든
굉장히 또 기대를 해보게 되고 또 궁금한 게 또 많은 차이기도 합니다. 폴스타 코리아는 고성능 전기 SUV 폴스타 3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폴스타 하면 이 디자인 스타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역시나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꽤나 커졌어요. 이제는 좀 제법 패밀리 SUV스러운 모습을 아주 잘 갖춘 녀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용량이 꽤나 커요. 111kWh급으로 한 번 충전할 때 600km 이상은 거뜬히 달린다고 하네요. 일본차 만만치 않은데요. 렉서스 두 종의 신차를 출시합니다. 부분 변경 RX 대형 SUV죠. 앞모습 그리고 조금 더 실내 구성을 깔끔하게 다듬어서 한층 더 명확한 인상을 심어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도 나와요. RZ라는 완전히 새로운 네이밍의 차가 나옵니다. 이 녀석도 꽤나 인상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뭐 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제법 큼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출력은 310마력대에 이르고 1회 충전 시 최장 36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일본차 혼다도 신차를 대거 출시하는데 먼저 중형 세단인 어코드 신형을 국내 출시합니다. 11세대로 거듭난 이 새 차 한결 간결해진 디자인과 패스트백 디자인을 적용해서 조금 더 젊은 소비층을 유혹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패밀리 SUV CR-V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이 녀석 역시 완전 변경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간결해진 디자인이 핵심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휠베이스라든지 전체적인 크기도 좀 늘었을 뿐더러 공간 활용도에 초점을 맞춰서 진정한 패밀리 SUV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드는 두 대의 신차를 내놓는데 먼저 아이코닉 스포츠카 머스탱 완전 변경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7세대로 거듭났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형태는 역시 머슬카 특유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헤드램프라든지 범퍼라든지 조금 더 세련미를 갖춘 게 특징입니다. 이 녀석 동력기는 꼭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4기통 2.3L 에코부스트 그리고 8기통 5.0L 자연흡기 엔진 동시에 출격을 시킨다고 하네요. 이외에 부분 변경 레인저도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그릴 그리고 특히 램프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서 조금 더 한 체급 위의 픽업 사이즈 느낌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 전기 승용차 회사의 진출도 눈여겨볼 특징입니다. BYD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차는 탕, 송, 친 등의 여러 가지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선보일 확률이 높은 차는 한이라는 차예요. 준대형급의 쿠페형 세단 유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산 전기 승용차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제2의 테슬라 역할을 해낼지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5세대로 거듭날 완전 변경 산타페 벌써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고 있죠. 되게 각진 형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산타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역시 예전의 갤로퍼 헤리티지를 최대한 이어받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반듯한 이 정통 SUV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라고 하고요. 실내는 신형 그랜저와 비슷하다라고 많이들 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수평을 강조하면서도 또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깔끔함을 추구하는 요즘의 현대차 실내 구성이 특징이다라고 신형 산타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솔직히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요. 4륜구동도 당연히 들어가져 있죠. 여기에 또 6인승 아니면 3열 시트까지 갖춘 녀석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에 맞서는 기아 부분 변경 소렌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완전 변경급으로 앞모습이 바뀌거든요. 기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이 수평과 수직을 강조해서 라이팅을 표현을 했고 그릴도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요. 실내도 꽤나 많이 변하는데 먼저 요즘 기아차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살짝 커브드 형태의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드디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차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바로 드디어 아빠들의 로망이죠. 국내 대표 MPV 카니발이 바뀝니다. 살짝 부분 변경식으로 거듭이 나면서 무엇보다도 파워트레인 변화가 큰데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것도 1.6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죠. 성능과 효율 모두 잡을 것 같고 말이죠. 공간을 과연 어떻게 패키징을 잘 뽑아냈을까라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나 역시 주목할 녀석인데요. 아주 1분기에 빠르게 또 출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완전 변경 3세대 플랫폼을 채택한 차답게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디자인을 비롯해서 뭐 공간이라든지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건 아예 완전 딴 차가 됐습니다. 올해 핫한 소형 SUV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 공격적인 신차 공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동화 라인업도 살펴봐야죠. 대표적으로 고성능 버전의 전기차가 나와요. 아이오닉 5를 바탕으로 만든 아이오닉 5N입니다. 이거 너무 궁금해. 아직 구체적인 재원 그리고 숫자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남양연구소 주변만 살짝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기아는
정반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대형 전기 SUV EV9이 2분기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LA 모터쇼에서 먼저 공개한 바 있죠. 바로 이 사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컨셉트카인데 이 디자인을 대거 양산차에 채택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 또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조금 더 바탕으로 크기를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일단 배터리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100kWh급 이상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500km에 가까운 주행 가는 거리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급속 충전도 웬만하면 20-30분이면 제로에서 80%까지 충전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맞서는 국산차, 다른 회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쉐보레부터 살펴보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차가 나옵니다. 바로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최신 디자인과 패밀리룩을 적용하고 한층 더 역동적인 이미지로 변했죠. 여기에 2열과 트렁크 공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짜 SUV다운 그 느낌을 많이 살리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GM 측은 밝혔는데요. 특히 실내 한 체급 위에 블레이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크게 웃음꽃을 지었던 브랜드 바로 쌍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쌍용차 이 인기 올해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바로 토레스를 바탕으로 전동화 버전인 토레스 EV를 선보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겠지만 역시나 핵심은 파워트레인이겠죠. 배터리가 조금 놀랍습니다. 네, 중국산 BYD의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리튬이온과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조금 더 타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BYD 배터리를 얹은 토레스 EV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우리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번 자동남 시간 2023년 새해 자동차를 구매 고려 중인 또 소비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찾아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그럼 안녕.